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학습을 좀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정도 할 것 같은데 다 중요하니까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거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대부분이 많이 틀리셨어요. 아마 이거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A하고 B 단이라 그랬잖아요. A 프라임, B 프라임 단에서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이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요 점 사이를 이렇게 뜯어서 요쪽을 변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에 A 프라임이라고 했으면은 A 프라임이 여기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요렇게 뜯어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요 점 사이를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바꿔주라고 하니까 자,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하시오 그러면은 전화번은 보통 나눴을 때 요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여러분 푸신 분 중에 그 이쪽 부분을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하고 이쪽 부분도 하신 분 있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의도를 한 거는 요쪽 요쪽 사이드를 변환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변환해 주세요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푸시면 되고 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제가 요거를 뚝 잘라 가지고 요 부분을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을 하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보게 되면 1호음이 있고요. 2 볼트가 있죠. 그냥 얘를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변환을 하게 되면 형태는 병렬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단계는 되게 쉬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얘를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세요. 1호음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볼트를 몇 암페어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I는 R분의 V 아닙니까? I가 1이잖아요. V가 2니까 그냥 2A가 되는 거예요. 2A.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모양을 바꿔가지고 회로를 그리세요. 두 번째, 임피던스 Z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저긴 저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임피던스 형태로 돼 있어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3번, I는 R분의 V에서 이거 주어졌잖아요. 임피던스 Z 주어졌고 전압 주어졌으니까 I 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가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기 때문에 리뷰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퀴즈를 내거나 시험을 보거나 항상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분수로 나오더라도 뭐 3분의 2 볼트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반드시 뭐 6.6인가요? 6.6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전압이 될 텐데 소수점 셋째 자리 있죠. 1, 2, 3. 여기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7 볼트가 되겠죠.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IC나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규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분수를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채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소수점 표시 방식으로 하라고 제가 시험 문제에다 계속 낼 거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만약에 답이 0.000732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하나, 둘, 셋, 네 자리잖아요. 그죠?
7.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볼트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래요. 어렵지 않다. 요 3단계로 그대로 밟으면 돼요. 그대로 밟으면 돼요.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갔다. 너무 길다. 복잡하다. 그러면은 단계만 외우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회로가 복잡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스킵할게요.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도 안 낼 거니까 이 문제는 하지 마세요. 일단 그, 회로를 만들어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하라고 제가 드린 거지, 이거 목 매달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연습을 하시면은 연습을 하신 분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중첩의 원리는 기전력이 여러 개 있어요. 전압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전류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 전류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항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회로인데, 이 전압원에 의해서도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압원에 의해서도 이렇게 흐를 거고 전류원에 의해서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A 전압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하고 B 전류원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합쳐야 여기에 흐르는 I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전압원이 이렇게도 연결되지만 이렇게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죠. 전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수식에 의해서 얘가 나눠지는 전류의 일부가 이쪽에 흐를 거고, B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흐를 텐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회로망 내에 다수의 기전력이 있을 때, 기전력이 될 수도 있고 전압원이 될 수도 있고 전류원이 될 수도 있어요. 회로의 전류는 각 기전력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를 중첩한 것과 같다. 즉 A만 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고 B만 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전류를 중첩한 것과 같다는 것은 더하란 얘기죠. A에 의한 전류와 B에 의한 전류를 더할 텐데, 문제는 간단하죠. 그냥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압원 하나만 있는 거를 존재로 할 때 나머지 기전력들 있잖아요. 나머지 전압원이 될 수도 있고 전류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제 그게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은 다수의 기전력이 있을 때 각각의 기전력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합한 것과 같다. 요거를 중첩의 원리,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라고 한다. 전압원과 전류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다수의 이상전원을 포함하는 선형 회로망에서 우리는 이상 회로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뭐 선이 있으니까 내부 저항이 있네 뭐 이렇게 해야지 또 복잡해지니까 이상 전원이라고 합시다. 선형 회로망에서 회로 내 임의의 점 또는 임의의 두 점 간의 전압, 그쵸? 전압을 구할 때도 그래요.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전류를 구하게 되고 여기 저항이 얼마 있는지 알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전압은 개개의 개별적인 전원이 개별적으로 작용할 때에 그 점에 흐르는 전류 또는 그 두 점 간의 전압을 합한 것과 같다. 합한 것과 같다. 중첩열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 개 있게 되면 각각에 있는 거의 현상을 합치란 얘기예요. 합치란 얘기예요. 예, 어렵지 않죠? 식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자, 전화번은 요거 하나만 암기합시다.
전화번은 내부적으로 쇼트돼 있어요. 회로가. 전류원은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닌 나머지 그 이상 전원에 대해서 이상 전원을 처리를 할 때 전화번을 쇼트시키고 전류원을 오픈시켜요. 자, 요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그림 11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이 15ohm이 흐르게 되면은, 저항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전화번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 I1과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I2 두 개를 더하면 여기에 흐르는 총 전류가 나오겠죠. I15,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10V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그쵸?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나 이외에 다른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이상 소스가 6A가 있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나머지 거. 그쵸? 근데 얘가 전류원이네. 그쵸? 전류원은 오픈시킨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 전류원은 오픈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1번 회로. 자, 이상 전원이 두 개가 있죠.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회로가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회로를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전압원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전류원에 의해서는 여기 전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전압원이 있는데 전압원은 제가 쇼트 시키라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회로가 쇼트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쇼트 시키면 여기 이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는 이런 회로가 돼요. 6A. 아시겠죠? 일단 회로 두 개를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A번째 회로를 먼저 보게 되면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항 5ohm하고 15ohm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같으니까 I는 R분의 V 하면 되죠. 그래서 I1이라는 놈은 R이 5 더하기 15고 전압이 10이기 때문에 0.5A가 흘러요. 요 A에 관한 회로에서. 자, B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 6A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리잖아요. 분류되죠. 여기 5ohm이 있고 15ohm이 있으니까 5 더하기 15분의 15만큼 이쪽으로 흐를 거고요. 그죠? 5 더하기 15분의 5만큼이 일로 흐를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I2죠. 요 놈을 취하시면 돼요. 그죠? I2라는 놈은 5 더하기 15분의 5. 요거는 그 앞에 나오죠?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총 전류가 6A니까 1.5A만큼 흐른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0.5A. A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가 0.5A이고 B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1.5A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2A가 흐른다는 게 중첩의 원리의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병렬 회로하고 서셉턴스 회로는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간단히 보면 얘도 똑같아요. 교재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지환이 30이니까 얘는 30분의 1 오음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15분의 15모니까 15분의 1 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A에 의해서 발생되는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은 얘를 오픈시켜야겠죠. 오픈시키고 30분의 1오음하고 15분의 1오음하고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은 15A에 의해서 나오는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쵸. 30A가 흐르니까 이쪽으로 분류되고 얘는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흐르는 전류가 나오잖아요.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 전압이 저항이 주어졌으니까 V는 IR이니까 전류 구하시고 얘에 의해서 하시던 저항이나 임피던스를 구하신 다음에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면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는 시간이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같은 문제인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밑에 그림 14와 같은 회로에서 I1을 구하래요. I1을 구하래요. 요게 약간 트릭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서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학번 A, B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혹시 0이 나오시면은 5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주시고 퀴즈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분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분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머리 아픈 선배들이 나오는데 태분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태분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 안에 이런 표시가 있게 되면 이 안에 전원이나 전류를 발생시키는 능동 소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N 써 있으면은 통상 이 안에는 전류원 전화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N 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전화번 전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RLC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뭐 그 회로 안에서 제가 임의의 두 점을 뺀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어떤 현상을 알고 싶다. 그쵸? 여기 뭐 전화번도 있을 수 있고 전류원도 있을 수 있고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막 이런 복잡한 회로 안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두 점 사이의 현상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그럴 때 성립되는 정리예요. 여기 정리라고 돼 있죠. 그냥 정리한 거예요. 밑에 그림처럼 기전력을 포함하고 있는 능동 회로망 N이 있단 말이에요. 능동 소자가 있으니까 능동 회로망이 되겠죠. 스스로 전원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안에서 회로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전원을 주는 게 아니라 A, B 단자 사이에 전압 V가 그러니까 단자를 뽑게 되면 이 사이에 뭐 0이 됐던 1이 됐던 10이 됐던 전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 안에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으니까 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외부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임피던스 Z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쵸? 요 사이를 뺐는데 전압이 얼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임의의 임피던스 Z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르게 되죠. 당연히 흐르겠죠. 전류 I가.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위에 그림에서 회로망 내의 기전력을 제거한 후에 AB 단자에서 본 임피던스를 ZAB라고 해요. 임피던스. 여기 아까 AB 뽑은 거 있죠? 뽑은 거에서 안쪽으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토탈 임피던스 ZAB라고 하고 이때의 전압원이 됐던 전류원이 됐던 전압원으로 등가적으로 바꿔줬을 때 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 회로죠? 기전력 V, 내부 임피던스 ZAB인 그 전압원 회로처럼 보여요. 전압원 회로로 볼 수 있고 이거를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 15의 B회로는 그림 16의 B와 같은 회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있죠. 앞에 있는 회로를 이게 아까 회로망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전류 I는 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I는 R분의 V니까, 그죠? I는 Z분의 V니까 이 Z가 ZAB하고 Z가 직렬 연결돼 있죠. 그리고 전압 소스는 V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태분한의 정리라 그래요. 예,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n하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안이 아무리 복잡해도 전제가 이 안에 있는 회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등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로 수를 줄여가면.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해석을 하게 돼도 이런 식으로 얘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안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전압원 하나와 임피던스 직렬 회로인 이렇게 그림 16의 A처럼 표시된 것처럼 등가화 시켜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그 전원의 등가 회로랑 동일하다. 그래서 이 회로가 아무리 장황해도 그냥 전원 회로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원 회로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임피던스 Z를 연결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 이때 걸리는 전압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차용해서.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 17과 같이 회로망에서 A, B 간의 단자 전압이 50V, A, B에서 본 능동 회로망 쪽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친절하게 구해졌네요. 그죠? 친절하게 여기에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잘못된 게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졌고 AB 단자의 새로운 임피던스 Z는 E-J2를 연결한대요. 외부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태분한 등가 회로를 나타냈을 때 ZAB가 요 값이 되죠. 외부에 연결한 임피던스 Z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AB 간의 단자 전압이 50이라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50V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전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 토탈 전류 I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그쵸? 이때 흐르는 전압이 50V라는 거는 지금 여기 끊어졌잖아요. 끊어져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기전력에 해당되는 데서 50V를 빼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원의 전압은 50V가 되는 거예요. 얘가 50이고 임피던스 ZAB가 6 플러스 J8이고 뒤쪽에 연결한 부하 임피던스가 E-J2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보게 되면은 얘는 안 풀어드려도 되죠. 분모를 J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거 켤레복소스를 곱해가지고 통분하면 되죠. 이 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크기를 구하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실 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실수부가 4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는 5가 되죠. 크기는 3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루트 그쵸 4의 제곱 3의 제곱 루트 씌워가지고 5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례를 봅시다. 이 문제도 문제 내기 쉽죠. 태문한 정리를 사용해서 제가 아침이라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커피 먹어가면서 하고 있어서 태분한의 정리를 사용해서 이쪽에 있는 회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등가 회로를 정리하려는 거죠. 오른쪽과 같이 등가 회로로 바꾸려고 할 때 2와 아래 값을 구하세요 했네요. 먼저 전압을 볼까요? 전압은 요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보시게 되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뒤쪽에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 10V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모두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회로로서 의미가 없어요. 10V가 3V하고 7V로 분압이 되는데 7V에 얼마나 걸리니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압은 3 더하기 7분의 7만큼의 분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가되는 전압이 10V이기 때문에 7V만큼 여기 걸려요. 그럴 것 같죠. 3V가 여기 걸리고 7V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V가 걸리니까 당연히 여기도 7V가 걸리겠죠. 그죠? 저항을 볼게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임피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에서부터 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 전압원을 슈트시키고 7ohm하고 3ohm하고 7ohm이 병렬 연결된 게 7ohm이 직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니까 이게 7이고 이게 3이고 7이니까 여기 3하고 7ohm이 병렬 연결된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하기 7ohm을 직렬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3하고 7이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3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7이 될 거고 얘하고 7ohm이 직렬 연결돼 있죠. 산수해주면 9.15ohm이 돼요. 네,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다 뭘 연결했을 때 뭐를 구하라 뭐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면 이게 회로를 바꾸는 게 키니까 그 이해할 때 얘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퀴즈 두 번째 얘도 중요해서 밑에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단자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힌트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쵸. A, B, C가 있죠. 예, 맨 끝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숫자가 어느 것이든지 0이 나오게 되면 5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노턴이라는 좀 머리가 좋은 나쁘게 해본 머리가 얍삽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앞에 우리가 배운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병렬식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병렬이니까 안 할 거고 이제 설명만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적인 능동 회로망이 등가 전류원인 그림 20의 A와 같이 있을 때 A, B 사이 단자에 이거는 똑같잖아요. 전압원하고 임피던스가 직렬 연결된 걸 그냥 전류원하고 임피던스가 병렬 연결된 거로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바꿔주는 이유는 병렬 회로에 이제 그냥 합시다. 요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거를 노턴의 정리라고 할게요. 노턴의 정리라고 해요. 노턴의 정리란 게 있었다. 더 얍삽한 밀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만이라는 사람은 두 개를 짬하고 이게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밀만의 정리라고 해요. 이런 그 전압원과 전류원이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여러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는 요렇게 그쵸? 임피던스와 전류원이 병렬 연결된 거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얘 병렬회로 짬해가지고 이렇게 Y0로 만들고 얘 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게 밀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밀만의 정리라는 게 있었다라고 알아둡시다.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전압을 구하게 되면 전체 Y0를 구하고 서플라이 전류 IS 다 더하게 되면 전류는 더하면 되죠. 더하고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니까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쉽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 등가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밑에 시계 보시게 되면 전류원은 전압원과 Y원의 곱이니까 계속 더해줬고 어,
이 y1, y2, y 점점점 더해가지고 y0를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으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밀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R분의 V를 사용을 해서 구하셔도 돼요. 네, 요걸 한번 잠깐 보세요. 오늘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상반 정리라는 걸 볼 거예요. 상반 정리.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까는 여기 뭐 A라는 지점 한 점에서의 그 현상을 봤잖아요. 한 점에서의 현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두 점에서의 현상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이쪽 회로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탐침이라고 하는데 이거 탐침 꼽아가지고 오실로스코프로 보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 회로를 개선하려고 할 때 여기다가 뭘 해줬더니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의의 점에다가 전압이나 전류원을 인가를 해주고 나머지 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다 전압을 걸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 하고 반대로 여기다가 전압원을 걸고 여기를 쇼트시킨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했더니 거기에 이상한 관계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거를 상반 정리라 그래요. 개념은 이래요. 전원을 포함하지 않는 수동회로망 N에서 전원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얘는 1 및 K번째 지로. 지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얘를 1번 지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2번 지로, 3번 지로, 4번 지로 쭉 있는데 이게 K번째잖아요. 이거를 1번 지로에서 뺐다고 하고 이거를 K1 지로에서 뺐다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망의 1번 지로에다가 이렇게 전압원 2원만큼을 인가하고 K번째 이렇게 쇼트 시켜가지고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1지로의 직렬로 2완의 기전력을 인가를 하고 K번째 흐르는 전류를 IK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A번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반대로 K번째 지로의 직렬 EK 같은 값이어야 돼요. EK만큼의 같은 값 아니어도 돼요. 기전력을 인가를 했을 때 요번에는 몇 볼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아까 뽑았던데 반대로 이렇게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전압원을. 그때 원래 아까 전압원에서 인가했던 1번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IK분의 2와는 I1분의 2K. 이해가세요? IK분의 요거죠? IK분의 2완이 I1분의 2K랑 같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분모 넘겨주게 되면 2완 I1은 2K의 IK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상반정리 혹은 가역정리라고 한다. 이거를 수식으로 풀라 그러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식만 암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걸 한번 볼 텐데요. I1과 IK를 구하래요. 아까 제가 IK라는 거는 여기 내부 회로가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으니까 요게 100V가 나와가지고 0.8하고 3하고 2가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그때 토탈 임피던스를 구해요, 먼저. 그러면 토탈 임피던스를 이거를 토탈 임피던스라고 합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토탈 임피던스에서 제한된 전류값만큼 여기에 흐를 텐데 그러니까 0.8하고 3오음하고 2오음하고 병렬 연결된 거에다가 100V를 가지고 전류를 구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I가 3하고 2회로에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들어가는 전류랑 똑같으니까 이때 전류가 3하고 2에 분류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5분의 2만큼 이쪽으로 흐르고 5분의 3만큼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IK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K라는 놈은 0.8하고 2하고 3의 병렬 연결이 돼. 이거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요거하고 병렬 연결된 게 요거예요. 그게 0.8하고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토탈 임피던스예요. 그쵸? 이때 Z분의 100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되잖아요.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예요. 여기서 구한 거는. 요거는 I 지금 완쪽에 저쪽 회로에서 입력이란 말이에요. 인풋. 이 인풋 회로는 요 두 개 사이로 분합이 되니까 2 더하기 3분의 2만큼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이때 총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걔가 두 개 회로로 나눠지는데 요거의 비율만큼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로 구하셔도 돼요. 인풋 전류 먼저 구하세요. 먼저 구하신 다음에 값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병렬 회로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 거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 식으로 한꺼번에 해놔가지고 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회로에서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회로에서 50V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3ohm이 직렬 연결돼 있고, 그쵸? 2ohm하고 0.8ohm이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토탈 임피던스 Z가 돼요.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R분의 V니까 Z분의 50 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되겠죠. 요때 흘러 들어가서 요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분합회로에서 2 더하기 0.8분의 남의 거죠, 전류는. 그래서 이만큼의 전류가 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A가 흐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 정리에 의해서 아까 100 곱하기 10 우리가 E1, I1을 구했잖아요. 100 곱하기 10 EK, IK가 20하고 50이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반 정리가 성립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나 그 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무엇이냐,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회로를 한번 계속 그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회로 한번 그려놓고 자꾸 그 위에다가 덧칠해가면서 숫자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는 회로를 여러 번 그려보셔가지고 눈으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익히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많이 머리가 아프니까 잘 보세요. 너무 빨리 왔나 보다. 유도 결합이라는 게 있고 벡터 궤적이라는 거 있는데 벡터 궤적에 대해서는 하지 아닐 예정이에요.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L이 있고 C가 있는 경우에 벡터가 값에 의해서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도 결합 회로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니까 전력 전송이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전력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전송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중국 가면은 110V 계열을 사용을 하고 일본은 한 반 정도는 220V 사용하고 반 정도는 110V 사용하고 유럽도 아직 많이 110V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20V로 그 돼지꼬리 연결하는 데가 통일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나 전자기기들이 그 전격 연결하는 게 인풋이 다 100V, 220V 다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옛날에 그 부품이 안 좋았던 시절에는 220V에다가 110V짜리 연결하면 폭발을 하고 막 그래서 폭발이라기보다 좀 뭐냐 퍽 소리 나고 뭐 기판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회로 소자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식의 전력을 전송을 하거나 변환을 하거나
여기 핵심은 변환이에요. 트랜스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하는 장치를 변환기라고 하게 되고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가 아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얘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죠? 머리 아프죠? 자, 어떻게 생겨먹었나 먼저 볼게요. 자, 얘를 뚝 잘라서 얘를 1차라고 해요.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1차. 요거를 2차. 이거를 프라이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세컨더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1차, 2차 합시다. 한국말로 1차, 2차. 왜냐면은 이쪽에 있던 전력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P1이 P2로 넘어가요. 내가 만약에 100만큼 갖고 있었다. 근데 이 전력 변환 회로가 유도결합 회로가 퍼펙트예요. 퍼펙트하다는 거는 100이라는 파워를 여기다 100으로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P가 그러면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손실이 발생을 하죠. 여기 L이 있잖아요. L이 있어요. 그냥 L이 있고 L이 있었는데 이게 값이 L1 값을 갖죠. L1 값을 갖고 N이라는 건 턴수예요. 턴수. 여기 뒤에 1이라는 첨자가 계속 붙는 이유는 1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알아둡시다. 거기다가 전압을 인가를 해요. E1이라는 기전력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때 전류가 흐르겠죠? 1차 측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이게 교류여야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L이 직류가 통과하게 되면 그냥 선이에요. 선.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때 흘러들어간 전류가 반드시 교류니까 소문자죠. I1이 교류여야 하고 dt분의 di가 0이 아니어야 해요.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속이 무엇이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런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책받침에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놓고 뒤쪽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놓게 되면 철 가루가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파이 모양 그리면서 이렇게 번지는 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자력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L에다가 이때 I를 인가를 하게 되면 시간당 변하는 I를 인가를 하게 되면 그 시간당 변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속이 발생을 해요. 자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차 회로에서 1차 권선의 L에 의해서 1차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파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파이 2,1도 있고 파이 2,2도 있고 파이 1,2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자기자속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자속이 스스로한테 영향을 줘서 파이 1,1이라고 표시를 해요. 근처에 우현이도 L이 있었어요. 또 근처에 L이 있어요. L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1차 권선에 의해서 발생됐던 파이 1 중에 일부가 요 자속 중에 일부가 이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부가 요 권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 파이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파이 1이 얘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으로 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력선을 파이 1, 2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를 전부 다 파이 1, 1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죠. 파이 1 중에서 넘어가는 거 파이 1, 2, 넘어가지 않고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걸 파이 1, 1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전구가 있어요. 네, 전구예요, 전구. 자석을 여기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게 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하면서 이쪽에 불 들어오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석을 갖고 있는 놈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속의 변이가 생겨요. dt분의 d 파이라고 할게요. 뒤에 이제 쇄교 자속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양쪽에.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간 게 요 파이 2차 세컨다리의 권선을 감아 놓은 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전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M1이라고 할 거예요. EM1이라고 할 거예요. 자, M이 뭐냐? 그 1차에서 발생된 자속 중에 2차로 들어간 비율을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인데 이 M1이라는 건 뭐냐면 기전력인데 1차 측에 있던 놈이 M을 타고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이 M1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연히 옆에 있던 권선을 L값을 L2라고 할 거고 이때 턴수를 N2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도된 기전력을 EM1이라고 할 거고 그거는 1차 측의 전류의 크기, 이 자속의 크기가 전류의 크기와 관련이 비례하기 때문에 1차 측의 전류의 크기와 요 커플링 M 사이의 관계에 M 사이가 얼마큼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주나 얼마의 비율로 자속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지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때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또 임피던스가 되겠죠.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거를 2차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I2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해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뒤쪽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유도 결합 회로라고 할 거고요. 상호 유도 회로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뒤에 가면은 자기 유도 회로라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 자기 유도 현상과 상호 유도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기 유도 현상까지 한꺼번에 보진 않을 거예요. 뒤에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1차 코일 N1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코일 N2와 세교하여 자기적으로 결합된 회로를 유도결합 회로라고 할 거예요. 커플링 회로라고 해요. 에너지는 두 코일 사이에 세교하는 자속에 의해서 전달이 되죠.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2차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공간으로 그냥 뿌려버려요. 그래서 파이1을 1차 측에서 발생된 총 자속이라고 해요.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총 자속을 파이1이라고 하고 세교 자속이라는 거는 1차 측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2차 측으로 넘어간 게 커플링 플럭스, 자속을 플럭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상호 자속이라고 합니다. 뮤추얼 플럭스, 셀프 플럭스 이런 거 나오게 나중에 할게요. 뮤추얼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자속 파이 1 중 2차 코일과 쇄교하는 자속을 얘기를 하고요. 파이 1은 누설 자속이라서 내가 원하는 게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샜다고 보는 거예요. 파이 1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샜다는 거니까 리퀴지 플럭스예요. 2차 코일과 쇄교하지 않는 버리는 자속. 아시겠죠? 자기 인덕턴스 L의 회로에 정연파 기전류 I가 흐르게 되면 전류 I가 인가되게 되면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LDT분의 DI만큼의 자기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벌써 머리 아프죠? 요거는 요만큼만 나가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가 2개가 나갔나요? 3개가 나갔나요? 그거 푸시면 되고, 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좀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지금부터 나가는 수업을 못해요. 못하니까 저 회로는 눈에 좀 많이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